주말 사이입니다. 충청과 부울경에서 연달아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첫 경선지였던 충청권 부울경 투표에서 당원들의 표심이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1승씩 주고받았습니다. 초박빙 결과입니다. 텃밭 사수와 외연 확장을 둘러싸고 변화를 향한 흐름 그리고 기득권의 거센 저항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저 뭐 다 보셨겠지만 8월 1일 충청권은요 민주당의 당연히 민주당이지 김민석 후보가 45.06%, 정청래 후보가 44.61%, 303표입니다. 이렇게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저는 이변으로 봤거든요. 이겼다. 이변으로 보셨죠? 이긴 거죠. 1등 했죠. 그리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그 8월 2일은 부울경 투표. 정청래 후보가 46.65%로 김민석 후보 43.85%를 다시 누르고 이렇게 반격에 성공했다. 아하. 정리할 수 있을 텐데 먼저 충청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소통하면서 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그 주말에 상당히 이제 화제를 끌은 건 사실이고 뭐 민주당의 경선이 좀 뜨거워지고 있다, 뭐 후보들의 워딩도 강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전반적으로 민주당 경선이 지금 순항하고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의 지금 연임이라는 코드를 우리가 늘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결국 충청도부터 먼저 경선에 순회 경선 1번 타자로 잡은 것도 정청래 지도부에서 사실은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어려운 선거고 이번에 연임을 도전하는데 초반 기세를 몰아세워가지고 50%를 넘기겠다. 이게 초반 전략인데 이번에 충청도에서 김민석 후보가 1등을 하면서 정청래 후보의 초반 기세를 확실히 꺾은 거죠. 깜짝 놀랐어요. 뭐 부울경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미키루크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미키루크. 과거 노사모 이상호. 고발뉴스 아닙니다.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동명이인인데 뭐 어쨌든 부울경 쪽에서도 뭐 거의 박빙의 승부 한 1000표 차이, 1200표 차이 안팎으로 김민석 후보가 어떻게 보면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호남과 수도권으로 이제 가는 길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 후보가 경합을 하게 되면 투표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투표율이 올라가면 그 또한 또 김민석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봅니다. 그건 동의하실 테고. 다 동의하고요. 사실 충청권 결과는 밑밥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밑밥 효과. 김민석 후보가 마이너스 7%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맞아. 선전이다라고 얘기하신 후 이 결과를 보니까 잘 나왔네.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수밖에 오히려 그 없어요. 효과를 노린 거라고 전 노렸을 보니까?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초반에 그렇게 나왔을 때 지지자들이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이 결과를 보고 좀 대단하다고 느낀 건 왜요? 일종의 집단 지성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주류 혹은 이제 반란군은요 자기들 표가 이게 자기들 우군이 응집되어 있는지 확인할 기회가 잘 없어요. 저쪽 분들은 딴지와 그 뉴스공장과 뭐 외불쇼 이런 데 모여 있는 분들은 막 수백만씩 움직이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 이제 우리 1만 명이 작고 소중한 이런 그 채널이나 다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 섬처럼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여조에 있는 만큼 나올까라는 두려움이 다 있다고. 근데 그걸 눈으로 확인한 거야. 맞아. 그래서 이 지지층들이 우리 외롭지 않아. 손에 손 잡고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기세를 올릴 수 있는 결과였고 뭐 제가 들어보니까 김민석 후보도 진짜 이겼어요라고 놀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예상 못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정청래 후보는 연임 도전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정청래 후보 두 군데 합산하면 45.51입니다. 네. 그리고 김민석 후보 44.52예요. 둘이 1% 차이 나서 사실은 1200표 정도 지금 차이가 그쵸. 나는 건데 정청래 후보는 45.51%를 얻었지만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61.47%를 얻은 그럼. 전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후보는 지금 약 16%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 대표될 때는 61%가 찍어줬는데 지금은 16%가 이탈을 해서 46%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뼈아픈 결과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선호투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를 한 명이 넘지 못하면 결국 3등 송영길 후보님의 표를 나눠 갖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송영길 후보를 찍은 사람들은 누구를 더 찍었을까요? 그거를 기대해 보시면 김민석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충청권에서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 보자고요. 그렇죠. 사실 충청권은
정청래 후보가 금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고향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고지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 대세론형에 있어서 약간 좀 비껴가는 결과 김민석 후보가 왜 더 나왔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아니 근데 이제 분석해 주시면요. 정청래 후보가 머리를 많이 썼고 본인의 고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이해 충돌 아니야?라는 네. 비판까지도 받았어요. 사실은 뭐 받을 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가 충청 지역에서 1등을 했다는 뜻은 아무리 정청래 대표가 조직을 동원하고 미키루크 할아버지를 동원해도 이게 반명 코드라는 거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유시민 전 장관이 최근까지도 방송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여전히 반명 코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는 노코멘트. 여전히 반명 코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적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 정부 지키갔다며? 근데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지금 뭐 썩은 내, 어물전에서 뭐 비린내가 아니라 썩은 내까지 운운하고 있는데도 한마디도 못한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거야? 이런 식의 정청래 후보의 어떤 궤변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눈을 뜨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반면 코드가 저는 본인의 그런 유리한 어떤 세팅에도 불구하고 좀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점은 또 지적할 수 있는 게 대단한 뭐랄까 자신할 만했구나. 꽤 많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청래 후보가 많이 정청래 후보 나온다. 측이 저쪽에서 자신감을 가질 만했다. 그런 평가도 봤어요. 제가 그렇죠. 커뮤니티 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반명을 하는데도 45%가 나온다. 이건 놀라운 그렇게. 거예요. 근데 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 이재명이라는 리더로부터 시작된 어떤 민주당의 체질 개선이 대단한 여정인 겁니다. 쉽게 바뀌지 않을. 쉽지 않아. 이 무언가를 바꾸고 있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이번에 김민석 후보에게 표를 찍는 송영길 후보도 포함해서 찍는 분들이 좀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고 생각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민주당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전 늘 했었고 저도 근데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면이 있다면 이 정도로 반명을 했으면 이렇게 간발의 차이는 아니겠지. 그래도 큰 차이가 있겠지 했는데 저분들이 정말 이 당에서 그동안 얼마나 이렇게 고인물로 돼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입니다. 지금 대놓고 반명을 했음에도라는 전제를 깔았잖아요. 근데 또 아예 정반대의 분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온 방송이, 그렇게 온 패널이, 심지어 대통령도 김민석을 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전 대표, 현 후보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선전을 한 거야. 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강훈식의 비서실장? 텃밭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강훈식 근데 갑자기 왜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오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가 선전을 한 것이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뭐라도 본인들이 좀 합리적인 이유를 찾고 싶기 때문에 패배의 이유를 삼아야 되니까 뭐 친명 후보를 또 명픽으로 밀었다. 뭐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까지 나와서 이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건데 저는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반명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표가 나와? 정청래 후보 지난번에 61%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우리 유권자들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찍은 후보에 대해서는 한번 또 찍게 돼 있어요. 내가 찍었던 후보를 다음번 선거에서 안 찍는 거는 자기 선택에 대한 자기 부정과 자기 모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근데 61%를 찍어가지고 정청래 후보를 당 대표 만들었다가 지금은 초반이긴 합니다만 45%까지, 그러니까 약 16%의 지지자들이 떠나갔다는 것은 그럼. 저는 그동안에 정청래 후보가 반명하다 보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45% 나오는 거는 뭐 나름의 그 김어준 씨의 어떤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이건 정청래 후보가 지금 본인 지지자들을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어떤 심판의 징표가 되기도 한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충청과 부산은 약간 바이어스가 껴 있죠. 그러니까 뭐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미키루크가 중심이 돼서 이 친노들의 어떤 조직적인 기반이 되는 지역이라면 이제 앞으로는 호남이 남았고 또 수도권이 남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얼마나 그 반명에 대한 네. 심판이 매서울지. 게다가 정청래 후보의 지난 1년 당 대표로서의 그 당정 불일치 여기에 대한 이제 심판 선거가 전 앞으로 촉발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정청래 후보는 훨씬 더 어려워진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또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좀 아이, 또 그렇게. 갑자기 저도
훈식둥절이라고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훈식 그 뭐 총리가 아니구나 비서실장 얘기까지 네. 나오는데 사실 그게 일종의 평론이 못 가닿는 영역인데요. 지금 이번 투표 결과는 소위 목소리 큰 소수가 아니라 침묵하던 다수가 등장한 거예요. 그분들을 지금 평론가들은 해석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분들 평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보기에 이재명 정부를 이렇게 2년 차부터 이렇게 흔드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보고 네. 사실 그 PK 그 부울경은요 진짜 그 민주당 내에서 친문 친노의 성지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곳이고 그동안 이제 민주당 내에서 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남 후보론 대선 때마다. 네네네. 그러니까 호남 후보가 아니라 영남 후보가 나와야 이제 호남표 플러스 영남표를 가져와서 이긴다. 예, 예. 이 공식으로 사실 영남 그 패권주의 같은 게 있었어요 일종의 민주당 내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울경 부산 경남 이쪽은 뭐 김경수 지사도 거기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에서 맞습니다. 시작하셨고.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한 곳입니다. 문재인 맞아. 대통령도 부산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도.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후단협 논란이 있었던 김민석이 45%를 받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큰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부울경이 어렵다고 했었는데 이 정도면 또이또이면 굉장히 잘 된 거다. 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선호 투표 때문에 결국에는 3등표를 나눠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무조건 50%를 넘겨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선호 투표를 고려한다면 지금처럼 1% 차이, 뭐 1,200표 정도 차이 이거는 지금 정청래 후보가 엄청 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아,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 부분도 아마 이제 정청래 후보에게는 더 불리해지지 않을까.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합산 누적 득표율을 보면 1,211표. 그렇죠. 이건 초접전이라고 보여요. 초접전 깻잎반장 차이죠. 네. 그렇군. 잘 몰라서 이거는 진짜. 1% 차이. 0.9. 0.99. 0.99%. 그러니까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근데 이제- 다음 주에 토요일날 인천 제주, 뭐 그다음에 네. 대구 경북 이렇게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다음에 이제 호남 들어갔다가 그쵸. 아니, 이번 주에 경북이죠. 이번 주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호남입니다. 아. 근데 이번에 인천 제주 대구 경북 돌면 이거 뒤집혀 있을 겁니다. 사실 뭐 이거는 뭐 명확하나합니다. 지금 호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약간 지금 댓글에서는 갈리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아까 늑구가 설명해준 대로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네. 토일에는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이제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 주가 이제 8월 15일이죠. 그때가 이제 전남, 강주, 전북, 일요일 날에 경기, 서울 이렇게 네. 하니까 사실은 15, 16일이 슈퍼 위크인 거예요, 그쵸. 사실은.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강원도나 대구, 경북, 제주, 인천을 마지막으로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결국 당원 구조상 또 1인 1표제를 하기 때문에 당원 한 명의 표의 가치가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호남과 수도권은 전체 당원의 거의 60% 이상이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갈 때까지 가봐야 아는 건데 네. 지금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호남의 민심이 어떨까. 호남에 계신 유권자분들은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역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권이거든요. 근데 우리 정권을 흔든다? 이거는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그런 역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유시민 씨가 뭐 방송을 최근에도 일부 하긴 하던데 아마 그런 것들이 호남 민심에는 저는 굉장히 역풍이 불 것이다. 전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거 호남은 한 번도 여주에서도 그 진 적이 없을 거고 크게 차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미 승부가 마지막 피날레를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결집을 한다고 해도 양쪽이 다 결집이 되지. 어느 한쪽만 결집이 될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투표율은 또 근데 지금- 올라가기 네, 마련이고요. 그렇죠. 이 정도 지금 다 결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결집 효과는 없습니다 이제. 둘 다 결집하는 결집에 거고.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네. 분들이 좀 보여. 호남 분들이 간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호남 분들이 아. 판단이 빠르셔. 네. 판단이 빠릅니다. 네, 그렇습니다.